10월 20일 수요일. 오늘 시황과 오늘 영상 올릴 거는 오늘 특이한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지수 시황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 간단하게 보고 국내 환율 보고, 그리고 제가 오늘 확실하게가 아니라 한번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내용이 위안화에 대한 부분, 그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황부터 간단하게 보면 뭐 짧게 해야 되는데, 시향부터 보면은 3200에다가 이렇게 선을 쫙 걷었죠. 이전에 쭉 거놨었죠. 이게 위에서 삼산의 모습을 만들었다. 여기 4, 5월 달에 좌측 어깨, 6, 7월 달에 그 가운데, 그리고 한 8월 달 정도, 8월 달을 갖다가 우측 우측 봉우리. 그래서 삼산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넥라인은 3200이다. 3200을 깨고 8월 달에 내려왔고, 거기까지 반등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인가 뭐 열흘 전인가 그 정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는 일주일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그냥 반등 없이 그냥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그냥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 선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 선이 3050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3047 뭐 나왔습니다. 3047, 여기 뭐 선을 정확하게는 3050선입니다. 근데 3047 뭐 나왔고, 여기가 언제냐면 8월 20일, 저점이 3049포인트입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거는 뭐 저중장기 추세 매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고점이 3047.24입니다. 거기까지 반등이 나왔네요. 저는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해봤자 거기가 반등이 최고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물론 넘을 수도 있고 여기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아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 지점에서 여기를 돌파를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반등을 하고, 이때 만약에 보유 물량이 있다면 이때 이런 반등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장기 시향을 2600 이하로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2500, 2600 이 정도 선, 그리고 요때가 저기겠죠. 2017년, 18년 이때 고점이 대충 유선이겠죠. 이제 월봉으로 봐도 이 정도 선. 그러니까 이번 지수를 더 밑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 떨어질 것이다. 또 충격으로 2500 밑에 깰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가서 간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밑에 거래량도 봐야 되고, 일단 거기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3050이 반등선일 것이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예상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환율 부분에 며칠 전에 1200원 한번 찍었었죠. 여기 1200.40까지 찍었네요. 그러더니 막 이제 언론에서 호들갑이었죠. 1200원 넘어섰다 뭐라고 그 소리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또다시 환율 하락해서 1174원입니다. 오늘 이제는 다시 또 환율이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네모 뭐 말씀드렸듯이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했다, 올라갔다 옆으로 횡보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아마 박스권으로 1200원 등 주변에서 등락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1250원을 받습니다. 1250원에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저점을 이룰 것이다. 그때 시가총액 상위종 뭐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까지는 한번 봐주라. 그 정도의 반등파, 하락파동 ABC, 반등파 B파, 하락 C파 5마디까지 한번 세보는 노력을 한번 해봐라. C파 5마디 쉬는 노력을 뭐 100% 정하지 마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바닥을 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까지 이제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제일 몇 달 전부터 솔직히 하고는 싶었는데 잘못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자제를 했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기도 별로 없을 겁니다. 워낙 장기적이고 그런 거라. 자, 이게 중국 위아라 차트입니다. 2005년 이게 7월 달이냐 8월 달이냐 뭐 어쨌든 그때 이후로 일직선이었다가 이제 위안화 강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약간의 상승 파동이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올해 봄까지 이 선을 한 선 쭉 그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예상대로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 선을 이 제가 거는 선에 맞으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골드크로스가 2018년도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라서 골드크로스가 계속 안 나오더니 이번에 아니 그렇다고 골드크로스가 계속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여기를 못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예상으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005년도에 이거 기본 저기부터 이해를 하시면은 이때가 8점 몇 위안이면은 지금에 비해서 위안화가 약세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수입 국가는 어디입니까? 수입 국가는 미국, 수출 국가는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세 개라 이 주변 국가로 봤을 때 세 개입니다. 물론 뭐 독일도 수출 국가고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미국은 지출 국가 달러를 찍어서 외국 물건을 사주는 국가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주는 국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수입을 해주다가 그 국가랑 저기를 수입을 안 해줘 버리면 그 국가는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개가 있었죠. 쿠바 설탕 90% 미국에서 사주다가 안 사줘 버려가지고 쿠바 망했죠. 베네수엘라도 망했지요. 이번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죠? 일본은 뭐 따로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 중국도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게 요때죠.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5년도 중간부터 이 환율제를 너희들 나라 환율을 딱 정해놓고 물건 다 사주겠다. 물건 열심히 찍어내라. 등수평 때부터 그 뭐 핑퐁 외교하고 뭐 하고 해서 중국을 확 키워준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이 뭐 정치 체제는 공산국가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키워준 겁니다. 이제 소련 견제시키려고 이제 그건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키워줘가지고 이제 키웠는데 이제 2000년대 넘어서서 2005년도 가니까 너희들 환율제 버려야겠다. 이제 너무 컸다.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환율을 갖다가 고정환율제에서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비교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말이 길어지네요. 그냥 불러들였죠. 뭐 일본에 미군 기지 있으니까 야 수상이 와든 뭐 장관이 오든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플라자 호텔에서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 버린 게 그게 플라자 합의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게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정치 체제가 또 다르고 나라가 좀 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크든지 말든지 뭐 미국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중국은 여기 2005년도부터 이거를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국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에서 땅 사기도 좋고요. 위안화가 강세가 되니까. 근데 수출 국가로서는 치명타입니다.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마 방어를 하려고 지금 2013년, 14년 이때 이렇게 위안화가 다시 또 약세가 된 거는 아마 중국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이 위안화 약세를 만들어서 계속 국가 성장률을 유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시끄럽죠. 중국은 세계의 공적으로 뭐 거의 언론 플레이를 한 건지 실제라고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각자들 판단하시고 하지만 중국이 별로 평가가 안 좋은 거는 이제 일반적인 지금 상황이 됐죠. 근데 거기서 위안화가 지금 여기서 당연히 추세를 하면 여기서 지지하고 위로 가져야 되는데 이렇지 않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위안화를 강세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밑으로 가는 건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위로 가줘야 되는데 위로 가주지 않고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만드는 거 보면은 점점 위안화는 강세가 된다. 그 말은 거꾸로 뭐냐면은 중국의 수출 단가는 높아진다. 중국에서 돈 있는 사람은 해외에 있는 자산을 사기는 좋아지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는 조금 망가지고 있다. 경제는. 지금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 원화 봤지만 한국 원화는 여기서 반등이 딱딱 나오고 계속 여기를 뭐 굉장히 든다고 하는 것 같지만 1200원 주서에서 계속 유지를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 물건은 그 단가가 비슷비슷해지는데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제품이 그렇게 고급지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보다는 약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위안화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금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여기를 뚫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이제 좀 그냥 갑자기 곁다리라 생각난 거지만 몇 번도 말한 거지만 여기 해서 갔다는 거. 근데 위안화는 어쨌든 지금 이 모습 이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했다. 이거 그럼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다고 해서 바로 중국 폭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일본도 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 맺고 89년 90년도까지 버블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가 뭐 상해 차트 그런 거 보지 않았지만 거기서 중국 분들이 몇 년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중국 위안화는 강세가 됐고 수출 국가로서의 위상을 잃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보십시오. 일본 니케이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살아났는지 90년도 89년도 버블 나고 2000년도부터 이제 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2008년 2009년 그리고 상승 시작했습니다. 이게 2003년 4년 이때가 이제 바닥입니다. 그게 뭐고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2004년 2005년 그때부터 이제 변동 환율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때 이제 바닥이 나오게 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을 갖다가 수출국가 만들고 일본 죽인 겁니다. 일본 우리나라는 중간이고 일본은 죽었고 그리고 일본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10년 이상 박살났죠. 경제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중국 이 환율 차트를 보면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환율제 폐지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위안화가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번에는 일본을 죽여가지고 미국이 했듯이 중국 죽이려고 했던 게 2005년도 이때부터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세부적인 정치나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 환율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일본도 수출 국가고 중국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면 장기적으로 일본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예, 그렇죠. 일본을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발전하니까 일본은 수출국가로서 완전히 지위를 잃었고요. 이 환율로만 보면 그런,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장기적인 저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 다시 끊고 오늘 상승한 업종 한번 신고가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이상입니다.